안녕하세요.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서브를 좀 총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볼 건데 제가 하나 부분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그것만 보고 다시 또 하기 어려워서 좀 서브 토스부터 해서 토스, 그 다음에 뭐 볼 자세, 스탠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칠 때 손목 쓰는 거, 그리고 찍고 안 찍고의 변화, 뭐 코스의 변화, 여러 가지 자세는 칠 때 여러분들이 선수들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. 여기 끝이 엔드라인이면은 엔드라인 끝에 쓰는 게 아니라 저 안쪽으로 선수는 들어오는 이유가 최대한 볼을 이렇게 빨리 보내려고 설명드리는데, 우선 조건이 이걸 해서 치고 나와서 치면은 좋은데 그걸 따라해서 이 상태로 해서 더 어쩌지 해서 놓은 다음에 내가 밀리면은 그걸 안 들어갔네요. 다시 뭐 해서 했는데 내가 다음 준비가 밀려서 준비가 안 되면은 이렇게 많이 들어오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선은 치고 나서 다음 준비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자세도 이런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왼발이 저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왼발이 앞에 오른발이 바로 뒤가 아니라 바깥쪽으로 이렇게 쓰죠. 왼발 오른발 서서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쓰고 쓴 다음에 이렇게 쓰는 이유가 몸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안 좋은 버릇이 몸을 안 쓰고 나서 쓰면은 내가 다음 춤이 더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안 쓰기 위해서 안 쓰려면은 앞으로 나와서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자세는 이 상태에서 몸을 안 쓰면은 이게 더 편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을 선수들은 미리 이렇게 안 하고 준비했다가 치고 나서 몸 만들 때 쓰는 거니까 이거를 주의하실 거는 이거를 따라만 해서 이 모습이 아니라 이게 하기 힘든 경우는 좀 앞으로 또 일자 이렇게 왼발 오른발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칠 수도 있으니까 자기 습관이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어떤 게 편한지 그거 미리 알고 토스 같은 경우는 칠 때 우리가 손바닥에서 16cm 이상을 하는데 주의할 거는 여기서 가슴 높이만 띄어서 맞히는 모습을 하지 마시고, 저번에 최고점을 설명드렸죠. 최고점은 내가 띄울 때 16cm라도 내가 뛸 때 여기서 이 높이에서 뛰면은 이만큼이 16cm에서 이만큼 높은데 여기서 이만큼 뛰면은 이 높이가 여기밖에 안 되겠죠.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명치라고 하죠. 우리 가슴 바로 옆에 명치라는 곳이 있는데 명치 그쪽에서 친다는 조건으로 볼을 최고점을 그 이상 띄어서 명치 앞에서 치면은 여기서 여기 높이 이 높이죠. 띄어서 허리 서서 여기가 아니라 숙여서, 그래서 놨을 때 자세가 좀 숙여서 치면은 볼이 더 낮고 좀 빨리 보낼 수 있죠.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은 이 높이가 같은 16cm 이상이어도 내가 공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을 것 같고, 내가 여러 가지 나중에 뭐 YG 같은 경우 서브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 수 있어야지만 여기 토스는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. 이제 서브 넣을 때 주의하거든.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은 이렇게 앞으로 간다. 이렇게 앞으로 갈 때는 이런 모습이죠. 이때 주의할 거는 요 앞으로 보낼 때도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칠 때 좀 빠진 모습이 되겠죠. 뭐 왼손잡이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일로 빠지겠죠. 앞이라는 기준이 맞을 때 앞이지 내가 칠 때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요걸 기본으로 알고 계시고, 서브 넣을 때 제가 센터 쪽이 있죠. 센터 쪽으로 보낼 때 이렇게 앞으로 보낸다는 조건이면은 칠 때 일로 휘는 우회전 서브는 맞죠? 어떻게 쳤냐면은 볼을 맞을 때 뒤에서 맞힌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, 아시죠? 반대로 이 왼쪽 보낼 때는 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빠진 훅이죠. 이런 좀 차이점을 이렇게 요 기분을 내가 알고 계셔야지 회전 들 때는 좀 무난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주의하실 거는 이 회전 서브 넣을 때 볼을 같은 방향에서 뺐을 때 결국 맞는 직전에 이런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같은 뒤에서 맞추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고 나도 모르게 풀어버리면은 다시 회전이 아니라 정타가 나오겠죠. 그럼 처음 했던 이런 기본하고 같은 모습이 나오니까 회전이 안 되겠죠.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요거를 좀 익숙해지면은 칠 때 저는 뭐 이렇게 약간의 서브가 좋은 사람들이 폼이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떤 거 비슷하냐면은 볼을 이쪽이든 그 모습이 비슷해서 상대방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.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 볼을 여기로 보낼 때는
하나 아까처럼 빠지는 게 알았으면은 생각으로만 좀 반대쪽으로 주면은 나오죠. 지금 영상 보여주면은 거의 비슷하게 모습이 비슷한데 가는 곳이 틀려지니까 저는 그래서 이 손목의 힘이나 생각만 해도 같은 모습으로 생각을 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좀 상대방이 좀 헷갈리겠죠. 같은 모습에서 다른 곳이 찍힌다고 하는데 이거를 제 딴에는 찍었다고 치는데 여기서 좀 덜 찍으려면은 코스의 변화에 따라서 같은 말이면은 생각으로만 내가 덜 찍는다 생각하면은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약간의 거를 앞쪽으로 티도 안 나게 이렇게 세워주면은 구질이 변화가 있어서 좀 덜 찍히는데 그것 때문에 같은 모습으로 반대쪽 바깥을 받을 때 이 상태에 맞을 경우에는 맞고 좀 더 뜰 것입니다. 회전볼의 경우에. 그래서 모습은 비슷한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. 아시죠? 그래서 백을 올릴 때도 내가 올렸을 때 맞을 때 올렸는데 그 다음에 올리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질의 차이가 있으니까. 근데 그거를 내가 티나게 뭐 반 회전 반 겉에는 좀 찍었다 느낌을 찍고 아이고 다시 찍고 회전볼은 회전으로 주면은 저쪽에서는 미리 하는 순간부터 알아버리니까 아 저를 안 찍었네 하고 넘기기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훅이든 백이든 뭐 YG 서브든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내가 생각으로만 해도 좀 변화가 좀 있고 그래야 상대방이 미세해서 헷갈리는 거지 너무 티나게 주면은 더 안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토스랑 자세 같은 거랑 이렇게 볼의 변화, 코스의 변화, 내가 또 구질의 변화를 티나게 주지 말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시키면은 저희들이 손목을 쓰라고 보여드릴 건데 손목 쓸 때 주의할 거는 이 상태에서 손목 그럼 칠 때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맞을 때 여기서 저는 손목을 썼는데 손목을 썼지만 이 모습에 이렇게 끌려가죠.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준비했다가 이 처음에는 이렇게 모습 맞기 전에 이렇게 와서 이 움직임이 있죠. 이 움직임 때문에 나는 손목을 썼는데 좀 끌려가겠죠. 이렇게 되는데 좀 오버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다가 맞을 때 손목을 쓸 때 같이 얘를 일부러 나가는 사람이 있고 첫 번째, 두 번째는 와서 맞을 때 진짜 손목만 쓰는 그러니까 손목 쓰면은 이 오는 속도 있죠. 가속도의 원리 때문에 좀 끌려가야 되는데 그를 칠 때 일부러 가는 사람 딱 멈추는 사람 이게 아니라 칠 때 쓰면은 좀 끌려가겠죠. 저는 지금 이럴 때 맞을 때 손목 썼다고 조건인데 이게 지금 끌려갔는데 그걸 일부러 버티는 거나 일부러 가거나 이때 주의할 것도 하나 더 있는데 이 상완이라고 하죠. 상완은 맞을 때 이렇게 이 모습 상완 이 모습 할 때 이 맞는 순간만큼은 얘는 멈춘다는 느낌으로 있어오고 얘는 끌려간다. 그럼 나중에 그 힘이 좀 배가 돼서 저는 이렇게 뭐 버스가 있는데 차 속에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으면은 버스가 딱 멈추면은 그 순간에 그 반발력으로 더 빨리 나갈 수 있는데 버스가 계속 이렇게 주행을 나가거나 이렇게 치기 전에 힘을 딱 줘서 아예 다 멈춰버리면 아무 힘 없는데 가는 요 힘이 있고 두 번째 이 힘이 있고 손목 쏠 때 끌려가는데 이 큰 축은 간다는 것보다 잡는다. 그래서 왜 근데 이게 가보이는 이유가 내가 이걸 간다는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몸을 쓰니까 좀 따라간다는 조건인데 이거를 이 상완이 맞을 때 가버리면은 힘이 좀 분산되는 느낌이니까 요거 맞을 때 여기는 멈추되 상완은 멈춰주면서 손목을 쓸 때 전완근이 따라온다.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좀 깔끔한 모습이죠.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이렇게 해서 토스랑 자세히 또 아까 처음에 보여줬지 이런 모습 들어와서 이런 모습 다 있으니까 이때 이런 모습을 할 때는 반드시 몸을 쓴다는 조건으로 치고 몸을 안 쓴다는 조건이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몸을 안 쓰면 더 이상해지니까 이 상태 선수들처럼 이 모습을 미리 잡은 상태에서 너도 무방하다.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몸을 쓴다는 조건이니까 선수들처럼 따라할 때 이렇게 몸을 해서 움직이는 연습을 따로 하는 게 좋지 이 모습을 쓸 때 안 쓰면은 이게 낫다. 이렇게
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서브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또 감이 좋아지고 자기만의 또 느낌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뭐 짧은 서브도 이 모습에서 뭐 훅 같은 경우도 짧게 이렇게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짧은 걸 넣을 줄 알면은 또 긴 거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긴 서브고 빠른 서비스만 좋은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짧은 서비스를 넣어서 또 흔들릴 수 있게끔 해도 더 좋은 거니까 이 점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은 서브를 좀 총 정리해 드렸는데 서브는 이렇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기본 연습이라고 해서 포핸드나 백은 자주 연습하시는데 서브 연습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나는 서브 못해요. 그다음에 시합할 때 못하는 건데 잘하시는 분들 특징은 거의 매일 하시고 그게 매일이 한 달이 되고 두 달 되고 6개월 돼서 1년 되면은 자기만의 좀 자신감이 생겨서 게임할 때도 처음엔 실수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좀 그것 때문에 뭐 서브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상대방이 밀려서 내가 좀 득점을 딸 수 있는 좀 기회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은 좀 업로드가 좀 원래 월요일인데 좀 개인 사정으로 좀 늦어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너무 좀 초췌하고 안 좋아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찍었는데 아무튼 항상 탁구 치시면서 다치지 마시고 하루하루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탁구 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